박상수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잖아요. 좀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제는 질문을 피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네. 뭐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질문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고 이게 그동안 이제 어찌 보면 저도 좀 그런 부분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캠프 이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 전 장관도 어제 그 국회에 가서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한동훈 위원장은 특별히 SNS에 몇 개를 올린 것 빼고는 본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모든 질문이 내일 다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의 답변이 출마 선언문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Q&A에 존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우리 당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테이블 위에 다 올라와서 내일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당대회에 나오냐 이 이슈일 텐데 이건 출마 선언에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선거 끝나고 4월 달부터도 연락을 취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하게끔 이렇게 불려 올려진 상황이라는 게 존재했고 또 우리 당의 모습이 지난 4월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들한테 어떠한 감동도 주질 못했습니다. 네. 당장 총선 백서 논쟁만 해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압도적 지지, 1차에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압도적 지지가 드러났고 그러한 부름에 응했다라는 지점들이 아마 포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총선에 있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 그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네. 분명히 물러나는 그날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쉬면서 긴 텀에서 무언가를 할지를 논의를 했지 네. 정말 이렇게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는 원희룡 장관만큼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다른 주자들과 달리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10만에 육박하는 팬덤이 있죠. 벌써부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선거 캠프 앞에는 화환이 즐비하다고 하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여기에 중학생 지지자 화환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화환을 보니까 화환 리본에 울산 중삼이라고 써 있고 예.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삼촌이라고 부른 이렇게 화환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중학생이 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뭐 중학생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요즘에 미디어도 또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알 수 있는 거고 뭐 사실 저도 중학생 때 응원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중학생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는 뭐 특별한 일은 아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저는 정치권이 큰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비판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만연해 있잖아요. 저는 이런 팬덤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팬덤을 건강한 정당 정치랄까 그리고 정책에 대한 관심 이런 쪽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런 화환만 받았고 이제 그것을 어떤 인기의 증표로 자랑하기에 앞서서 좀 고민들이 앞서야 된다. 이런 팬덤들을 어떻게 이제 정치에 더 건강한 참여로 이끌어낼 거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히 얘기했던 지구당 부활 이런 문제도 이제 그런 팬덤을 정당 정치로 건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유심히 지켜볼 또 한 명이 있죠. 바로 윤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주변에 전당대회에 다들 많이 출마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속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앞에 한 문장이 빠진 것 같은데요. 나와 함께 할 후보들이 네.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대세론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 최고위원 라인업까지 이 런닝메이터까지 계속 거론됐고 실제 박정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장동혁 의원도 지금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 국민의힘 당규상의 지도부 붕괴 사항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다 지금 뭐 분석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그에 비해서 사실은 친윤 후보를 자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의 출마 선언이나 하마평 아직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의 신뢰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 당 대표가 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할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하는 최고위원들이 다수가 당선이 돼서 지도부를 구성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출마해달라. 나와 함께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할 뭐 후보들 이런 네. 분들한테 이런 이 말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대통령 또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한동훈 지도부가 구성이 될 것을 가정했을 때 이를 견제할 만한 지도부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 또 이렇게 그 뒤에서 출마를 종용하거나 하는 정치적 행위들은 아마 후보 등록 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